서승모라고 하고요. 건축사 사무소 사무소 효자의 소장입니다. 이전에는 효자동이라는 이름이었었고 이사를 오게 되면서 동을 떼고 사무소 효자로 변경해서 한 11, 12년 설계해온 것 같습니다. 계기는 없고요. 우선 제가 방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옮길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중에 이제 이곳이 공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 좀 현장이 하나 있어서 작게 고쳐서 오게 됐는데, 서초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졌는데 여기는 서촌하고 비슷한 구석도 사실은 있어요. 약수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도 있고, 재밌는 어떤 요즘 힙한 카페들도 생기고, 교통도 사실 되게 편하고요. 이태원 가깝고, 용산 가깝고, 성수동도 가깝고, 3호선이 있어서 의도치 않게 오게 됐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2004년에 들어와서 아마 효자동이라는 회사를 셋업한 게 한 2010년, 11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혼자 일하고, 일이 없을 땐 작은 술집도 해보고 이것저것 경험을 했는데, 회사를 셋업할 때 그 효자동이 갖는 그 따스함, 어떤 온기, 그런 공간의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느낌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치고는 조금 특이한 이름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키워드가 틀하고 선이에요. 그래서 틀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에서는 매스라고 그러는데, 매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골격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요구 조건이나 어떤 대지의 조건, 그 다음에 기능, 용도 등에 맞춰서 이제 틀을 잡아 나가는 거고, 그 틀이 이렇게 과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미약하지도 않아야 돼서 그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거나 뭔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적당한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 배경이 어쨌든 그 시간의 변화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교토에서 태어났다는 이력이 있긴 하지만, 사실 태어나서 이제 아버님이 바로 한국에서 독립을 하셨기 때문에 일찍 오긴 왔었고요. 근데 다시 이제 머리가 커서 다시 도쿄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이제 제가 선택한 학교는 동경예술대학이라는 학교여서 미대하고 음대밖에 없고, 미대에 속한 건축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 환경 속에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 다 일본어도 잘 하시고, 제 동생도 일본어를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환경,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익숙했었고, 일본에서도 잘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도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인사와 청결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조금 집착하는 편이 있긴 합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내가 기거할 곳, 초저예산으로 이제 한옥을 고친 것,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일이 없을 때 이제 가로수길이 유명해지기 전에 작은 술집을 제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을 꾸며내가는 과정과 결과, 그게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일단 저는 제 장기하고 바둑을 뭔가 건축을 할 때 생각을 하는데요. 바둑이라는 거는 이제 흑돌하고 백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위치가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공수 전환을 하고 영역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하는 것도 도시라는 어떤 영역에 건축을 잘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말이 될 거냐 상이 될 거냐 차가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형적이거나 형상적인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뭔가 건축이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지금 현재 4명이 있지만 이 거리가 잘 유지가 되고 이제 보는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지면 어떨 때는 조금 더 협의하는 느낌일 거고 어쩔 때는 개별적으로 좀 편한 느낌일 거고 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형상보다는 거리감을 조절하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카페를 갔을 때도 제가 원하는 좌석, 편하다고 생각하는 좌석이 보통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았을 때 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뒤에 뭐가 있고, 뭐 사람은 여기 뭐 2칸 정도 떨어져서 앉아있고 하는 것처럼,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어떤 조형적인 것보다는 어떤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조화의 대상은 도시의 길과 뭐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의 건축물, 또는 제가 설계한 건축물도 내부 공간들이 분절될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잘 엮이고 떨어지고 위치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좀 편안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편안한 공간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이.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고르는 건 아니고요. 뭔가 리노베이션 일이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더 의뢰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유럽의 유수한 역사를 가진 도시와 어쨌든 저희도 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다르다는 점은 이렇게 시간의 켜가 잘 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스크랩 부시고 다시 빌드하고 하면서 제 느낌엔 점점 재미없어지는 도시가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옥, 궁을 전부 보존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건물도 열악한 주거 환경인 거죠. 이렇게 다가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잘 손을 보면 이렇게 그 시대의 흔적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계속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 하찮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 보통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 재미없게 볼 수 있는 것이라도 그걸 이렇게 조금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도시가 되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너무 새로운 것만 있다 그러면 내가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파인 다이닝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햄버거 먹고 스파게티 먹어도 결국은 집에서 밥하고 밥을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 김치랑 먹었을 때 편안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시간에 켜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참 재밌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런 거를 은연중에 느껴서 그런지 뭐 여기 신당동도 힙당동 이렇게 됐고요. 뭐 을지로도 힙지로.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DNA가 갖고 있는 의식하지 못했었던 어떤 공감감 같은 것들을 그 친구들도 본 적은 잘 없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지금은 약간씩 리노베이션이 돼 있지만 신축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리노베이션도 있고 그 전에 흔적도 남아있고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어제도 약간 저희 동네에 두오모라고 제 오래된 레스토랑인데 그 두오모 셰프님이랑 몇 분이서 밥을 먹었는데 12년 됐나? 이렇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던 학교 근처 아직도 제가 잘 가던 밥집이나 술집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한 5년 지나면 다 없어져 있고, 근데 뭐 누구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장소라는 것은 어쨌든 그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쨌든
그 건축의 형상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남아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빨라서. 지금 저기 걸려있는 자켓도 제가 한 24년 정도 지난 자켓이거든요. 약간 세련됐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세련됐다, 멋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선택하고 정하고 만들고 결정한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게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조금씩 물건들도 있고 책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골동품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덜 좋은 거고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매력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일본에서 살았던 영향이 있냐 하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에노에 제 학교가 있고 서민들이 살던 어떤 그 흔적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동경예대하고 동경대고 사이에 보리까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쭉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 질리지 않는 거죠. 그 생활감이라든지 약간 약간 조용한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초목, 그 다음에 가끔은 조금 잘 정리된 가게들이 드문드문 있고, 질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쭉 해서.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일상의 일부처럼 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하철역으로 갈 때도 이렇게 편안한 거 되게 좋았던 거. 근데 막 집에 갈 때 너무 안 좋아. 막 길도 안 있고 이상해. 그러면 삶이 피곤해지죠. 근데 내 집 주변이 되게 깨끗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 기분이 좋고, 여기 카페 가면 커피 한 잔 여기서 이렇게 다 밖에 보면서 마시면 기분 좋고, 그러면 거기서 책도 한 시간 읽다가 뭐 근처 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있다가 뭐 저녁 때 되면은 근처 바에 가서 이렇게 맥주 한 잔 먹고, 그런 게 좋은 거지. 여기 미슐랭 투스타야, 여기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예약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건 비일상인 거고, 내 일상이 편안하고 좋으면 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축들은 조금 더 자극적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동네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좀 더 살짝 보통에 가까운데 약간의 엣지가 있어서 뭔가 좀 다른데 세심한데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훅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좀 좋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건축은 저한테는 보면 금방 질릴 것 같고, 이건 내 몸에 안 맞는 옷일 것 같고.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덤덤하고 보통스러운 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담백한 공간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공간을 만들려면 이제 면과 면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서리의 처리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모서리나 틈들이 조금 달라지면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빛하고 그림자. 빛이라는 것과 그림자가 생기려면 계구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계구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의 어떤 빛이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음식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해서, 약간 제대로 된 국수를 만들어야 어떤 재료가 들어오든 그걸 다 받아줘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지지, 육수를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뭔가 재료만 넣어서는 그
재료의 맛이 다 따로 노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공간을 만들 때 이제 약간 기본적인 어떤 모서리들하고 빛과 그림자를 잘 넣어야 그 다음에 어떤 조형이나 형상들이나 그게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구는 어쨌든 사람하고 공간 사이의 인터페이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식탁이 있으면 식탁이 있으면 밥을 먹겠구나. 주방이 있으면 요리를 하겠구나. 책상이 있으면 뭐 공부를 하겠구나. 책을 보겠구나. 침대가 있으면 자겠구나.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대단히 추상적인 공간일 가능성이 높거나 실체는 있으되 뭔가 나와의 거리감을 좀 이렇게 단축시켜주는 어떤 요소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구는 사람과 공간의 인터페이스다. 그거를 한자어로 바꾸면 집가의 가출구라는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언어로 이제 가전 같은 게 있죠. 그게 기능적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공간을 이렇게 약간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조금 광의적으로 넓혀보면 이제 디자인의 범위라든지 가구에 대한 쓰임새라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자가 아닐까. 의자를 어디다가 잘 둬서 이제 바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쉬기도 해야 되니까 의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가구는. 온기, 따스함, 사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재료가 따뜻하다, 뭐 잘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이닷을 처음 써보는데 되게 단순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좌대를 지지하기 위한 세 개의 다리와 세 개의 다리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수평 부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그냥 뭐 이렇게 그 엉덩이를 받쳐줄 이렇게 원형 판이 있는데, 이런 각도라든지 막 그렇게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 되게 편하고 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되게 적절하면서 그리고 무게도 되게 안 무겁고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주는 것들이 약간 기하학적인 어떤 곡선의 어떤 곡률이라든지 파이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편안하고, 그게 좀 저한테 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가 앉았을 때도 이렇게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사실 오래 앉았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되게 기본에 충실하다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새로 누가 디자인하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현관 부분, 대문간 부분에 반드시 벤치 같은 것들을 놓거나 이제 의자들을 놓거나 하거든요. 이렇게 그 일상이 좋아야 된다는 건 내가 신발을 신을 때 끈을 묶을 때도 이렇게 머리에 피가 안 쏠리고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맞는 높이의 그 스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뭔가 작던 크던 현관에 뭔가 좀 잘 있으면 하는 그런 스툴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나중에 내가 실력이 좀 늘면 이제, 가구는 사실 건축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이 늘면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정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서촌의 일반적인 다가구 건물을 플래그십으로 변경하는 게 있어요. 패션 브랜드의.
그 디자인에 대해서 공을 좀 많이 들여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가는데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편에 북촌에 역시 걔는 이제 조금 더 큰데 규모가 향수 브랜드의 플래그십. 약간의 동양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존중하면서 뭔가 새로운 색을 덮인다 라는 의미에서 좀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